새벽 4시, 영하의 공기, 그리고 한 발의 총성,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특수부대원이 아닙니다. 40대의 무용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우아하게를 외치던 그녀는 지금은 저격총을 쥐고 있습니다. 테티아나 히미온, 무대 위에서 살던 여자가 어쩌다 전선 한복판에 엎드리게 됐을까요? 전쟁은 그녀의 삶을 두동강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매일 무섭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전쟁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끝까지 바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한국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여자가 숨을 죽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귀를 찌르는 총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그리고 그녀 자신의 심장 소리. 나이 47.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손은 총이 아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우아하게, 무용교실에서 음악에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발표회를 앞두고 아이들의 의상을 손봐주던 선생님,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하던 선생님.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진흙탕 전선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티아나 히미온, 우크라이나 저격수입니다. 그리고 총기 옆에 놓아둔 단 하나의 물건은 무용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말해줍니다. 전쟁이 이 여자의 삶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고. 그리고 그 두 쪽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다고. 오늘은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그냥 특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깊은 힘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잃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녀는 음악이 흐르는 무용을 시작한 것 어디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의 작은 도시, 산이 멀리 보이고 골목마다 이웃의 얼굴을 알던 음악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 음악이 흐르고 몸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그 순간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느낌. 그게 어린 테티아나를 춤에 빠져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 소녀는 자라면서 한 번도 다른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수순처럼 무용교사가 됐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예술 교육으로 먹고 산다는 건 풍족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넉넉한 월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처음으로 몸을 움직이던 순간 그 눈빛이 빛나는 걸 봤어요. 그 눈빛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매번 그녀를 다시 교단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를 때 아이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디딘 것 같은 그 설레는 눈빛. 테티아나는 그 눈빛을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춤을 췄습니다. 발표회가 다가오면 밤늦게까지 남아 연습을 이어가고 아이들의 의상이 흐트러지면 직접 손봐줬습니다. 긴장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실수한 아이에게 다시 해보자고 말해줬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달려오는 부모님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게 테티아나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동부의 도시들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엔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방공호로 뛰어드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부모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 노인들. 테티아나는 그날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하늘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타는 냄새가 났고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설마 진짜로 일어나고 있을 리 없다는 느낌. 뉴스를 봐도 친구들의 메시지를 읽어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계속됐다고요. 전쟁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이고 옛날 이야기이고 먼 나라의 일이라는 감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실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폭격은 계속됐고 사람들은 피란을 떠났고 교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음악은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맞이하던 그 교실이 어느 날 갑자기 먼지만 쌓이는 빈 공간이 됐습니다. 마을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폭격 소리보다 사이렌 소리보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텅 빈 정적이 더 무거웠다고요.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 침묵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테티아나는 짐을 쌌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짐을 또 쌌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들이 며칠 동안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떠나,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 그녀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선택이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테티아나는 그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47살의 무용교사가 전시 상황의 군에 스스로 지원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위험한데 왜요? 나이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걱정과 만류가 쏟아졌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한 땅을 지키는 건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순함 안에 얼마나 깊은 확신이 담겨 있는지를 듣는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적인 선택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신념이나 이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 정의감, 역사의식 같은 거창한 것들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테티아나의 말에는 그런 거창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는 땅, 그것뿐이었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소박한 이유, 어쩌면 그게 가장 흔들리지 않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추상적인 신념은 극한의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손을 잡아줬던 아이들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20대, 30대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47의 몸이 버텨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쑤셨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관절은 항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용교사로 살면서 몸에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프더라도 계속하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도하는 것, 그 습관이 훈련장에서도 작동했습니다. 그러다 교관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테티아나는 달랐습니다. 목표를 향해 숨을 고르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가늠하고 단 한 번의 기회를 향해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능력, 처음 총기를 잡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미 단련된 사람의 집중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사실 명확했습니다. 무용교실에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녀가 갈고 닦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동작을 할 때 무용 선생님은 전신을 봐야 합니다. 발끝의 각도, 무릎의 방향, 허리의 굴곡, 팔의 높이, 시선의 위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포착하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즉각 전달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그 일을 해온 사람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법, 무용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서도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동작을 해내야 합니다. 잡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저격수에게도 정확히 같은 능력이 요구됩니다. 잡념 없이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오직 그 순간에만. 무용교사가 저격수가 되는데 필요한 건 총기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교관이 테티아나를 저격 특기로 전환한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만들어낸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실전에 배치된 전선은 테티아나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추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땅이 얼고 바람이 칼처럼 파고드는 그 환경에서 몇 시간씩 엎드려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진흙과 먼지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멋진 장면은 없었습니다. 숭고한 배경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흙탕 속에서 폭격 소리를 배경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군인들이 테티아나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티아나 언니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돼요.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47의 언니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무섭겠지. 이 사람도 분명히 돌아가고 싶겠지. 그런데도 엎드려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 나도 버틸 수 있다. 특별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달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무용교사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공연 전날 밤 긴장해서 눈이 빨개진 아이들 옆에서 침착하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역할이 전선에서도 계속됐던 겁니다. 무대가 달라졌을 뿐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티아나에게는 임무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용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발표의 무렵이었을 겁니다. 조명이 있고 음악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 사진을 왜 가지고 다니는지 동료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전쟁은 사람을 바꿉니다. 총을 들고 적을 향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테티아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비슷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무언가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이요.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테티아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냐고요? 물론 무서워요. 매일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오래 남습니다. 두렵다고 말하는 것, 그 솔직함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자신은 용감하다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 감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걸 손 놓고 지켜봐야 한다는 무력감의 공포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그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자책의 공포입니다. 두 공포 모두 실제입니다. 그리고 테티아나에게 있어서는 그 공포가 총알과 폭격 앞에서 느끼는 공포보다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더 큰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에 자원 입대한 여성의 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 군 내 여성 비율은 적지 않았지만 2022년 이후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접고 총을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테티아나처럼 말합니다. 집을 지키러 왔어요.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 자신이 매일 숨쉬던 그 공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그래서 가장 강한 이유.
전문가들은 이 점이 우크라이나가 예상을 뛰어넘는 저항력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유로 싸우는 사람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테티아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강하게 남는 것 중 하나는 무용교사로서의 삶이 저격수로서의 삶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구획으로 나눕니다. 학생 시절, 직장 생활, 가족을 이루는 시기, 취미와 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구획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시절에 쌓은 것들은 다음 시절에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납니다. 테티아나가 수십 년간 무용교실에서 쌓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무용교사의 눈은 특별합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와중에 한 아이의 발목 각도가 틀렸다는 것을 포착하는 눈, 그 눈이 저격 훈련장에서 표적을 향해 집중하는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무용을 가르친다는 건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입니다. 같은 동작을 100번, 200번 반복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인내가 훈련의 고통 앞에서도 전선의 지루하고 위험한 대기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셋째는 타인을 읽는 능력입니다. 무용교사는 학생들의 몸짓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자신 있는지, 긴장했는지, 뭔가 걱정이 있는지를 몸짓만 봐도 알아채는 능력. 그 능력이 전선에서 동료들과 신뢰를 쌓는데도, 상황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넷째는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법입니다. 무용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동작이 음악과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저격수에게 요구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연결이 안 돼 보이는 경험들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살아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당장 어디에 쓰일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테티아나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춤으로 살아온 삶이 총기를 든 삶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뉴스마다 긴급 속보가 떴고 사람들은 매일 전황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우크라이나 국기 이모지가 넘쳤고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관심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터졌고 다른 위기들이 생겼고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는 뒤쪽 페이지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테티아나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선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뉴스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전쟁이 멈춘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카메라가 없어도 기사가 없어도 여전히 차가운 땅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시간 동안에도 누군가는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것, 누군가는 두려움을 안고 매일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우리가 저녁을 먹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와 수다를 떠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잊혀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싸움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고립감. 그 느낌이 때로는 총성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다가온다고 하죠. 그래서 테티아나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단순한 감동 소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티아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무용교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몸이 허락한다면, 마음이 허락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전선을 경험한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는 총성이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꿈, 갑작스러운 소리에 반응하는 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낯섦. 많은 참전 군인들이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테티아나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진을 곁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를 내려놓는 날이 오더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하던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음악에 맞춰 함께 발을 구르던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그 기억이 있는 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붙들고 있으려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한 가지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어느 봄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은 아름답습니다. 체르노젬이라 불리는 검은 흙에서 꽃들이 피어오르고 긴 겨울이 끝난 뒤 찾아오는 햇살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는 계절입니다. 테티아나가 오래 닫혀있던 교실 문 앞에 섭니다. 열쇠를 꺼냅니다. 문을 엽니다. 교실 안은 오래 비워둔 공간의 냄새가 납니다. 먼지가 바닥에 쌓여 있고 거울에는 얼룩이 져 있습니다. 창가에 놓아두었던 화분은 시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 아이들이 잃어버린 핀 하나가 구석에 굴러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들어가서 먼저 창문을 엽니다. 봄바람이 들어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쓸고, 그 일이 끝나면 교실은 다시 밝아집니다. 거울에는 그녀의 얼굴이 비칩니다. 전선을 지나온 얼굴.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얼굴. 그러다 문득 음악을 틉니다. 처음엔 그냥 서서 듣습니다. 몸이 기억하는지 아닌지를 느껴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몸은 다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기의 무게를, 땅이 흔들리던 감각을, 차가운 새벽의 냄새를. 그런데 음악이 흐르자 뭔가가 조금씩 깨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관절이 조심스럽게 깨어납니다. 어색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순간이 언젠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테티아나에게도, 이 전쟁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빼앗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도요. 그들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테티아나는 영웅으로 자라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춤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음악을 좋아했고 발표회가 끝나고 무용복이 땀에 젖는 그 순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눈 감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몸이 젊지 않지만, 잃을 것이 있지만. 그 선택이 위대한 이유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 편한 쪽을 선택하고 싶지만 오른쪽을 향해 한 걸음을 떼야 하는 순간.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테티아나가 총기 옆에 사진을 올려두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새겨놓은 것들, 사랑했던 기억들은 총으로도 폭격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테티아나가 사진을 곁에 두는 한 그녀는 여전히 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그녀를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쟁이 끝나는 날, 그 기억이 그녀를 다시 교실로 데려갈 겁니다. 테티아나 히미온, 무용교사이자 저격수이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총기 옆에 사진 한 장을 놓아두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한 여자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테티아나 히미온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